안녕하세요. 태기보이스 은택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매미가 아주 힘차게 울어대는 요즘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직 계획 중이신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3년의 여름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 여름이 되길, 또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눈의 여왕,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이제 시작합니다. 눈의 여왕 네 번째 이야기, 왕자와 공주. 게르다는 어쩔 수 없이 또 쉬어야 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게르다 앞 하얀 눈 위로 총총 다가왔다. 까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게르다를 지켜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까악까악. 정말 멋진 까마귀 날이야. 까마귀는 이보다 더 멋지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왠지 소녀가 측은했다. 그래서 이 드넓은 세상에서 혼자서 어디로 그렇게 가고 있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혼자서라는 말을 듣고 까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카이를 못 봤냐고 물어봤다. 까마귀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고는 말했다. 어쩌면 봤을 수도, 어쩌면 그럴 수도. 뭐라고? 정말 본 것 같아? 꼬마 소녀가 소리쳐 물었다. 까마귀에게도 입맞추며 죽어라 꽉 껴안았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본 게 그 꼬마 카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아이는 공주 때문에 널 잊었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카이가 공주랑 같이 산다는 거야? 게르다가 물었다. 그래, 잘 들어봐. 하지만 내가 너희 언어로 말하는 건 무척 힘들어. 네가 까마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까마귀가 말했다. 난 까마귀 말 몰라. 우리 할머니는 아시지만 아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진작 배워뒀으면 좋았을걸. 게르다가 말했다. 됐어. 내가 최대한 너한테 말해줄게. 하지만 그게 그다지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까마귀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왕국에 무척 똑똑한 공주가 있어. 그건 당연하지. 공주는 이 세상 신문을 모조리 읽고 다 까먹었어. 그렇게 똑똑해. 얼마 전에 공주는 왕이 되었어. 그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즐겁지 않았어. 그래서 공주는 옛 노래를 흥얼거렸어. 왜, 정말 왜, 나는 결혼하면 안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이야. 공주가 말했지. 공주는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신랑감을 찾는 즉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그저 근엄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옆에 서 있는 사람 대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정말 지겹거든. 공주는 북을 쳐서 궁궐의 귀부인을 모두 모이게 했어. 부인들은 공주의 생각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 아, 정말 좋아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인들이 말했어. 정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사실이야. 내게는 궁정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유순한 내 사랑이 있거든. 내 사랑이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 까마귀가 말했다. 물론
까마귀의 애인은 역시 까마귀였다. 다 끼리끼리 노는 법이니 말이다. 즉각 신문이 발행되었어. 신문에는 하트 모양 테두리에 공주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 용모 단정한 젊은 남자는 누구나 궁정으로 와서 공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어. 최고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궁정에서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공주가 남편으로 고를 거라고 했지. 그래, 내 말 믿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도 명확한 사실이야. 사람들이 성으로 몰려들었어. 엄청난 인파가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지. 하지만 첫째 날은 물론이고 둘째 날에도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어. 밖에 길거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입담이 좋았어. 하지만 보초들이 은빛 실로 술을 놓은 군복을 입고 지키고선 궁정문에 들어서서 금빛 실로 술을 놓은 군복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계단을 올라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지. 왕자에 앉은 공주 앞에 섰을 때 공주의 마지막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어. 공주는 자기 말이나 따라하는 소리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지. 까마귀가 말했다. 접견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수면제를 잔뜩 마시고 잠이 들기라도 한 것 같았어. 하지만 거리로 나아오자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 지원자의 줄이 마을 입구에서 궁정까지 길게 이어졌어. 나도 직접 가서 봤어. 사람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 하지만 궁전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지 않았지. 확실히 똑똑한 지원자 몇몇은 샌드위치를 싸왔어. 하지만 이들은 옆 사람과 나눠 먹지 않았어. 모두 이렇게 생각했지. 저 인간이 배고프게 보이도록 놔둬야 해. 그러면 공주는 저 인간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까마귀가 말했다. 그런데 카이는, 우리 카이는 언제 왔어?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어? 여유 좀 가져.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봐.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잖아. 셋째 날, 어린 사람 하나가 말도 없고 마차도 없이 궁정으로 과감하게 성큼성큼 걸어올랐어. 그 아이의 눈은 네 눈처럼 반짝반짝 빛났지. 게다가 긴 머리가 무척 멋졌어. 하지만 옷은 형편없었지. 아, 카이가 맞네. 이제 카이를 찾았네. 게르다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했다. 그 아이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 까마귀가 게르다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건 분명 그 아이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길을 떠날 때 썰매를 가지고 있었어. 게르다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내 사랑이 말했어. 그 아이가 궁의 문으로 걸어 들어오며 은빛 보초들을 보았을 때, 계단을 올라오며 금빛 보초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고개를 까닥이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계단에 서 있는 거 정말 따분할 것 같네. 나라면 안으로 들어갈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방은 환하게 불을 밝혀두었어. 국무대신과 고문관들은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었어. 앞에 황금 쟁반을 들고서 말이야. 모두를 엄숙하게 하기에 충분했지. 그 아이의 신발에서 소리가 크게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분명 카이가 틀림없어. 카이가 새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 알아. 할머니의 방에서 그 신발을 엄청 찍찍거리는 걸 나도 들었어. 아, 내내 소리가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공주에게 곧장 걸어가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공주는
물레만큼이나 커다란 진주 위에 앉아 있었지. 궁의 귀부인들과 조수들의 조수들의 조수들, 그리고 신하들과 신하들의 신하들의 조수들이 그곳에 서 있었어. 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표정은 더 오만했어. 문지방에 서 있는 시종의 시종은 늘 실내화를 신었는데 거드름을 피우는 표정이었어. 까마귀가 말했다.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카이는 공주와 결혼했어. 게르다가 크게 소리쳤다. 내가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내가 공주와 결혼했을 거야. 나한테 약혼녀가 있어도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애는 내가 까마귀 언어로 말할 때처럼 아주 유창하게 말을 했대. 내 사랑이 그렇게 말해줬어. 그 아이는 씩씩하고 잘생겼어. 게다가 그 아이는 공주한테 알랑거리려는 게 아니라 공주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 그 애는 공주가 마음에 들었고 공주도 그 애가 마음에 들었어. 물론 카이는 정말 그래. 카이는 너무 똑똑해서 분수도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아, 제발 날 그 성으로 데리고 가줘. 게르다가 말했다. 말이야 쉽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 사랑과 한번 이야기해볼게. 내 사랑이 어쩌면 뭔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 하지만 너처럼 어린 소녀는 절대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둬야 해. 까마귀가 말했다. 아, 들어갈 수 있을걸? 카이가 내 소식을 들으면 밖으로 나와 나를 당장 데리고 들어갈 거야. 게르다가 말했다. 저기 저 문 옆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날아갔다.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까마귀가 돌아왔다. 깍깍. 내 사랑이 너 칭찬하더라. 이 빵 한 조각 너 주래. 내 사랑이 이걸 부엌에서 찾아냈어. 거기에는 빵이 충분해. 너 배고프겠다. 넌 그 맨발로는 궁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은빛 옷을 입은 보초와 금빛 옷을 입은 군인들이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울 필요는 없어.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내 사랑이 침실로 곧장 통하는 계단을 알아. 그곳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도 알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다. 이윽고 게르다와 까마귀는 정원으로 들어가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넓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다. 궁정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질 때 까마귀는 게르다를 이끌고 살짝 열려있는 뒷문으로 갔다. 아, 게르다의 심장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마구 뛰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정말 사랑스러운 카이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 틀림없이 카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이의 반짝이는 눈빛과 긴 머리카락을 떠올렸다. 집에서 장미나무 아래에 앉아 웃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렷이 기억났다. 카이는 게르다를 보면 정말 반가워할 것이다. 자신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반가워할 것이다. 카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는 걸 알면 무척 반가울 것이다. 게르다는 두렵기도 기쁘기도 했다. 이제 둘은 계단을 올라갔다. 자그마한 등잔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게르다를 보고는 고개를 까딱 움직였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내 약혼자가 당신 이야기 많이 했어, 귀여운 소녀. 네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무척 감동적이야. 저 등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내가 앞장설게. 우리는
곧장 계속 가야 해. 그러면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다.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게르다가 말했다. 뭔가 휙 지나갔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가 가느다란 다리와 흔들리는 갈기의 말 모양으로 비쳤다. 거기에는 말에 올라탄 남자와 여자 사냥꾼의 그림자도 있었다. 저건 꿈일 뿐이야. 왕실 주인들한테 사냥을 가자고 데리러 온 거야. 이건 오히려 다행이야. 이건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네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하지만 장담하는데 네가 높은 지위와 권력에 오를 때 너는 고마워하는 마음도 잊지 않을 거야. 궁의 까마귀가 말했다. 쯧쯧.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어. 숲에서 온 까마귀가 말했다. 이제 일행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장밋빛 넓은 방이었다. 꿈 그림자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게르다는 귀족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계속 화려한 방이 이어져서 게르다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마침내 왕실 침실에 이르렀다. 침실 천장은 값비싼 유리 잎사귀가 달린 거대한 종려나무 가지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 2개가 커다란 황금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침대는 백합 모양이었다. 하얀색 침대에 공주가 누워 있었다. 또 다른 침대는 빨간색이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찾으러 빨간 침대로 뛰어올랐다. 게르다가 진홍색 꽃잎 하나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갈색 목덜미가 보였다. 분명 카이 힘에 틀림없었다. 게르다는 카이의 이름을 외치며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댔다. 말에 탄 꿈들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잠에서 깨 고개를 돌린 사람은 카이가 아니었다. 왕자는 목만 카이를 닮았다. 왕자는 젊고 잘생겼다. 공주가 백합처럼 하얀 자기 침대에서 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 까마귀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불쌍한 어린 것 같으니라고 왕자와 공주가 말했다. 둘은 까마귀들을 칭찬해 주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더욱이 까마귀들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어디든 마음대로 헐헐 날아가고 싶니? 아니면 궁의 까마귀가 되어 평생 부엌의 음식 찌꺼기를 먹고 싶니? 공주가 물었다. 까마귀 2마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부엌을 택했다. 이 둘은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늙은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게르다에게 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왕자가 베푸는 최고의 행동이었다. 게르다는 작은 손으로 박수치며 생각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참 착하구나. 게르다는 눈을 감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꿈이 모두 다시 날아 돌아왔는데 이들은 천사처럼 보였다. 천사들이 자그마한 썰매를 끌었는데 그 썰매에 카이가 앉아 있었다. 카이가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게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크와 벨벳 옷을 입었다.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에게 성에 머물며 멋진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게르다는 그 대신 작은 마차 하나, 작은 말 하나,
작은 신발 한 짝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넓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카이를 찾겠다고 했다. 공주와 왕자는 신발 한 짝과 토시를 내주었다. 둘은 게르다를 아주 멋지게 입혔다. 게르다가 떠날 준비가 되자 문 앞에는 황금마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마차에는 왕자와 공주의 왕실 문장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마부와 하인 모두 황금관을 쓰고 있었다. 왕자와 공주는 직접 게르다가 마차에 올라타게 도와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숲에서 만난 까마귀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 약 3마일 정도 게르다와 함께 동행해 주었다. 뒤로 돌아앉으면 속이 안 좋았기에 게르다 옆에 앉았다. 궁의 까마귀는 문 옆에 서서 날개를 흔들었다. 그 까마귀는 부엌에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파 따라오지 않았다. 마차 안에는 달콤한 과자가 나란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좌석에는 과일과 진저브레드가 한가득 놓여 있었다. 잘 가, 잘 가. 왕자와 공주가 크게 외쳤다. 게르다는 울었다. 처음 몇 마일 동안 울었다. 이윽고 까마귀는 작별 인사를 했다. 정말 슬픈 이별이었다.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커다란 검은 날개를 흔들었다. 마차는 햇빛 속에서 밝게 빛났다. 네, 지금까지 눈의 여왕 네 번째 이야기 왕자와 공주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덧 반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 편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아쉽게도 눈의 여왕은 한 주 쉬어갑니다. 다음 주는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눈의 여왕이 끝날 때쯤이면은 왠지 여름이 끝날 것 같거든요. 제목이요. 바다가 보이는 편의점이 아니고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시원한 바다의 냄새가 들려오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기보이스 은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